이제 군과 경찰에서 윤석열을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채 해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이 결국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좌천되거나 범죄자로 몰려 숙청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진짜 범죄자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력에 가려져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 앞에 이런 검은 진실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명태균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의 증거마저 떠오르며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릴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역시 조작이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알고 보니 돈 받고 고용된 알바들이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이를 저지하는 작업에 군과 경찰 병력은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 등의 경우 외곽 경비 임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측은 55경비단 등의 임무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라며 경호처가 영장 재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도 55경비단 일부 병력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며 지휘부를 향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역시 지난 3일 경호처에 군 병력을 투입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체증한 영상에는 병사들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담겼는데 대부분 계급장을 붙이지 않은 채 검은색 외투와 모자, 마스크로 복장을 통일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2차 체포영장 저지에도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영한 청년들이 대체 왜 범죄자 대통령을 지키는데 그 젊음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와 관련해 사병들 부모에 향해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결국 경찰 역시 영장 집행 저지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경호처가 101-102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의미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행정 인력까지 모두 합한 경호처 인력 규모만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2차 체포영장 집행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야권에선 환영한다, 자명한 판결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한심한 일이었던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분에 충실한 군인은 기소해서 재판받게 만들고 알랑거리는 군인들은 모아서 계엄을 획책했다고 직격하며 그간 박정훈 대령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사필규정이라며 이 당연한 판결이 있기까지 온 국민이 마음 졸였다.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를 초래한 이가 누구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애초에 채 상병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던 정의로운 군인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것 자체가 부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채 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 역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층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태극기 부대마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태극기 부대 알바비 지급하나 봄이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SNS에는 여러 중년에게 둘러싸인 백발의 남성이 손에 든 책받침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과 함께 태극기 부대 알바비를 지급하는 것 같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은 9일 오전 기준 12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작성자는 블루스퀘어 앞을 지나가다가 이름 부르고 있는 걸 직접 찍었다고 인증하면서 명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름을 불렀고 대답하는 분께 호응하듯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태극기 부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시에 사라져 흡사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처럼 정해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본인 수준이 바닥인데 지지자 수준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불리한 일에는 항상 침묵하고 모른 채 하면서 갑자기 발끈하는 건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이 적힌 수사보고서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9일 창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명 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방어권 차원에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에게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의 권리가 생긴다면서, 하지만 소송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언론에 공개된 수사보고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피고인들 중에 변호인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해당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하나 언급도 없이 그저 유출됐다는 것만 강조해서 국민들 눈속임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범법 행위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명 씨를 포함한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 대부분은 언론에 수사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집을 압수수색하며 보관 중이던 PC를 압수했습니다. 이 PC는 명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 씨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명 씨가 폐기 처분하라고 강 씨에게 지시했지만 강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 PC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결과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SNS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가 복원됐습니다. 이들 대화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확인되며 검찰은 이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지난해 11월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는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명 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3일 명 씨는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보고서 파일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에 김 여사는 랩 충성이라고 답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명 씨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대화도 나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보내며 10월 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답했습니다. 명 씨는 또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 최소 6만 명 정도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에서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명 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이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을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경선 시기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윤석열에게 정당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랍시고 온갖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밀며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조속히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